제가 볼 때는 네. 안철수 대표가 나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꼭 발표해야겠다는 결과입니다. 뭐냐면 이 여론조사의 방점은 야당의 리더 중에서 누가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했을 때 신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의당이 그냥 조사하면 5.5%인데 지지율이 네. 바른정당하고 합해지면 19.2%다.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자기가 3위인데도 내가 불구하고 3등 망신당했지만 이것조차도 나는 공개한다. 내가 좀 망신당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결과를 방점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난해부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아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호의라면은 네.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지금 통합이나 이 연대에 대해서 절박하다.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드러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김주영 의원님, 지금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를 자주 하나 봐요, 자체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네, 또 특정한 또 이슈에 따라서 당에 지금 요즘에 조금 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1위가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죠?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게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고 국민의당이 자체 여론조사 글쎄 기관 말이에요. 어디 의뢰를 했건 결과라는 점에서 당 입장이나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실화냐 이런 얘기 반문하고 싶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 그런 좀 심란한 마음일 것 같긴 한데요. 여론이라는 거는 자주 또 조변 섞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이 이제 제3정당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그 민주당과 이 적폐 청산이랄지 또 반드시 필요한 검찰 개혁이랄지 또 입법으로 또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회를 함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비판도 하면서 또 함께 협력할 것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야당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국민의당이 야당이 아닌가. 또 이런 또 정체성의 혼란을 또 글쎄 말입니다. 겪기도 하겠다. 당원들이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글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여론이라는 건 변해가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당황스럽고 심란한 건 맞죠. 지금 논의가 굉장히 하여튼 네. 논란이 있고 그런 그렇죠. 것이 있는데 통합 문제. 통합과 관련해서도 통합하면 그렇고요. 유승민 의원이 대표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 지금 통합 문제는 일입니까? 결론이 난 문제도 아니고.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추후에 봐야 될 문제고 일단은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도 차차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네. 안철수 대표가 나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꼭 발표해야겠다는 결과입니다. 뭐냐면 이 여론조사의 방점은 야당의 리더 중에서 누가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했을 때 신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의당이 그냥 조사하면 5.5%인데 지지율이 네. 바른정당하고 합해지면 19.2%다.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자기가 3위인데도 내가 불구하고 3등 망신당했지만 이것조차도 나는 공개한다. 내가 좀 망신당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결과를 방점을 그 정도로 지난해부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호의라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지금 통합이나 이 연대에 대해서 절박하다.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드러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등이 누군지 아시죠? 3등 여기 안철수에 있지만 2등이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인데도 안철수 대표가 내가 조금 희생당하더라도 발표하게 한 걸 보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건 이해하지만 이러다가 정말 안철수 대표 세대는 거 아닌가 몰라요. 하여튼 통합에 반대하거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당의 입장에서는 일부 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반반이 팽팽한데 그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얻을 걸 무슨 명분과 실리가 있어서 하느냐라고 또 어떤 반론의 근거가 되기도 할 것 같아서 조금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연대하고 선거연대까지는 내부에서 합의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일정 부분 네.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할 주제가 다음 정당 지지율 들어가나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오른 51.8%를 기록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상승을 상승하고 했고요.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6%포인트 빠진 16.7%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계속
되는 부분이지만 유여의 최고위원회 막말 파문 논란이 주초에 계속 포털 사이트, SNS들을 통해서 많은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고 또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검찰 수사 소식, 또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 지지율인데요. 1.9%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5.6%,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4.4%. 지난주가 4.9%가 최저치 타이 기록이었었는데 그보다도 0.5%포인트 빠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치 그럼 최고 기록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4.9%가 타이 기록이었거든요. 국민의당이 용평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그 기록을 많이 갱신하고 있네요. 네. 어제 이제 끝장 토론이 있었는데 뭐 끝장을 내지 못하고 지금 그냥 미봉책으로만 덮은 상태고요. 여전히 당이 이제 깨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택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 진행자는 아닙니다만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 바른정당하고 이게 통합론이 계속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손해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익으로 보실 것 당장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난번 이제 비밀 여론조사 당내에서 이제 그걸 두 번 실시했다가 했죠. 네. 근데 두 번 다 그렇게 노출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늘도 나왔던데 하나? 의도적인 걸 수도 있죠. 이제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등록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여론조사라는 이제 수식어가 여전히 붙고 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2등으로 올라가는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대략 그 1차 아니에요? 1차 10월에 조사했던 거. 이번에도 오늘인가요? 발표 또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 뭐 그런 거기도 조사가 또 있다 긍정적이에요? 보니까 네, 그 포인트는 두 가지였는데 정당 지지율은 2등으로 올라가는데 야당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전국에서 유승민 대표가 1위였고요. 그다음에 2위가 홍준표, 3위가 안철수였는데 호남에서도 유승민이 1위였고 안철수 대표가 2등인가 이렇게 좀 뒤처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조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합당했다가 또 유승민한테 밀리면 또 탈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자기가 차기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당장의 지지율에 별로 연연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통합을 성사시키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근거만 가지고 계속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박지원 전 대표나 정동영, 천정배 등 호남 중진들이 과연 당을 뛰쳐나올 것인가. 이 안 문제가 나오죠. 좀 사실은 관전 포인트인데 물론 그런 분들이 일부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번 보시죠. 만약에 뛰쳐나오지 않으면 통합한다고 했을 때 통합은 어떻게 그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요. 전당대회 거쳐야죠. 그 전당대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하면 통합이 좌절되는 거죠. 당대표 사퇴해야죠. 그럼 자중질환으로 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지금의 당원 구조가 통합적으로 조금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원의 상당수는 또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50몇 %인가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베이스를 가진 당원들도 있지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특히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좀 더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호남 대체적 현역들이고 나머지 원외는 호남 외의 지역들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쨌든 연대나 통합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국면으로 간다면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마지막 지금 남은 수가 도지사 선거 이런 것들인데요. 차기에 자기 정책 계산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면 중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호남 초선들의 문제가 있죠.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홀로 나와서 몇몇 모였다고 해서 그분들이 차기 총선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쪽으로 갈 수 없으면 20명 정도 수를 맞춰갖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새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평화개혁 세력 이 그룹이 20명 과연 20명 가깝게 모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1차 관전 포인트겠죠. 그게 힘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통합 추진하는 속도도 좀 제어가 될 거고 이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내 뜻을 이제 이해하겠죠. 몇 명 당원이 민주당 의원이 입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거 과거에 DJP 연대할 때 몇몇 그 국민의의 의원들이 그 JP 쪽에 그 정당에 가지 않았습니까? 4명인가 백이선 의원도 기억이 나고 그렇죠.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꼬주기. 예. 그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몰라서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니 만들고 이제 제가 또 예. 이쪽 새로 나오고 탈당하면 제가 또 그 당에 가주면서 나를 따르러 하면 또 의원들 한 3, 아직 40명. 사면 복권도 안 되셨는데 안 됐으니까 가는 거죠. 너무 이렇게 아니 안 됐으니까 가는 거죠. 되면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끝장 토론 이후에 이제 끝장 토론 나오는- 내용은 뭐였어요 결국? 결국에는 이제 이 그냥 당을 끝장내자. 예. 근데 이 안철수 대표 측과 예. 또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측의 셈법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 수는 좀 안철수 대표 측이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말씀 나왔던 당원들의 투표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그게 안철수 대표 측근 의원들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진성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자. 이제 결국에는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통합에 못했는데. 대해서 진성당원으로 당원 당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원 투표로 가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대 측 의원들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당원 투표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게 없어요. 없죠. 전당대회만 전당대회를 해야 있고 되는 당원 거죠. 투표는 참고 자료거든요. 예. 사실은 당원들 뜻이 이러니까 반영해서 우리가 끌고 가자. 상무위원회 회의 이런 것도 위임받지 않고서는 무조건 이런 거 당의 그렇죠. 통합이나 당 해산 이런 거는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정당 이런 흐름 이 규정을 할까요? 근데 과거에는 뭐 그런 발언도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문재인과 안철수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논란이 예. 불어졌을 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원 뜻을 좀 묻자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또 반대했었고 안철수 당시에 그 의원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태도들을 계속 바꿔오는 거 아니냐 표리부동하다 뭐 이런 어떤 비판들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보니까 이제 예.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 교섭단체를 국민의당 교섭단체에서 이탈을 해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탈당은 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당이 깨지는 건데 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이 네 반대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나와서 탈당을 하지 않고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당 교섭단체에서 이탈을 한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 법적으로 그게 과거 전례가 있더라고요. 열린우리당 때 김현미 의원이 잠시 교섭단체에서 이탈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당은 있는데 교섭단체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교섭단체는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이라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바른정당이랑 어떻게든 합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열댓 명이고 저쪽에 이쪽하고 합하게 되면 떠날 사람들이 또 한 대여섯 명 되거든요. 그럼 간당간당해지는 겁니다. 20명이. 간당간당하지 않고 18 내지 19 정도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네. 모습이죠. 당을 갖고 네. 국민이 위임한 정당인데 이렇게 저렇게 뭐 주물럭 무슨 쿵떡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박지원 전 대표나 예. 정동영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단순히 바른정당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보수대연합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민자당 하자는 거 아니죠. 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가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지점에서 이제 YS의 3당 합당 방식이냐 아니면 DJP 연합이냐 그 논란이 어제 그 끝장 토론 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에 지금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본인이 그 주자가 되려고 한다. 그런데 또 막상 여론조사하면 유승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죽 써서 개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호남에 다녀오면요. 예. 실제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어떤지 저도 이제 호남에 갈 기회가 있으니까 건네보면 과거 대선 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공기 자체가 다르고요. 반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바로 안 합니다. 이렇게 좋든 싫든 별 관심 없다. 이런 어떤 태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하든 이제 대세 지장 없고 좀 정치적 후권 뒤로 이제 퇴진해라. 그러니까 차기에 염두에 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뭐 더 얘기할 건 없죠.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호남에서 보니까 10.1%거든요, 이번 예. 주에. 민주당 지지율이 64.5%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5%.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그것만 10.1%. 얘기하면 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 봐서는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하고 합해지면 19.2%다.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자기가 3인데도 내가 불구하고 3등 망신당했지만 이것조차도 나는 공개한다. 내가 좀 망신당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합당하기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결과를 방점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난해부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니,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호의라고는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지금 통합이나 이 연대에 대해서 절박하다.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드러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등이 누군지 아시죠? 3등 여기 안철수에 있지만 2등이 홍준표 글쎄 말이에요.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인데도 안철수 대표가 내가 조금 희생당하더라도 발표하게 한 걸 보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건 이해하지만 네. 이러다가 정말 안철수 대표 세대는 거 아닌가 몰라요. 하여튼 통합에 반대하거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당의 입장에서는 일부 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반반이 팽팽한데 그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얻을 걸 무슨 명분과 실리가 있어서 하느냐라고 또 어떤 반론의 근거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1위가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죠?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게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고 국민의당이 자체 여론조사 글쎄 기관 말이에요. 뭐 어디 의뢰를 했건 결과라는 점에서 당 입장이나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실화냐 이런 얘기 반문하고 싶은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네. 그런 좀 심란한 마음일 것 같긴 한데요. 뭐 여론이라는 거는 뭐 자주 또 조변 섞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이 이제 제3정당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이 그 민주당과 이 적폐 청산이랄지 또 반드시 필요한 검찰 개혁이랄지 또 입법으로 또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회를 함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비판도 하면서 또 함께 협력할 것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야당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나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꼭 발표해야겠다는 결과입니다. 뭐냐면 이 여론조사의 방점은 야당의 리더 중에서 누가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의당이 그냥 조사하면 5.5%인데 지지율이 바른정당하고 합해지면 19.2%다.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자기가 3인데도 내가 불구하고 3등 망신당했지만 이것조차도 나는 공개한다. 내가 좀 망신당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합당하기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결과를 방점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난해부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호의라고는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지금 통합이나 이 연대에 대해서 절박하다.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드러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정 의원님, 지금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를 자주 하나 봐요, 자체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네, 또 특정한 또 이슈에 따라서 당의 지금 요즘 외조가 되기도 할 것 같아서 조금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연대하고 선거연대까지는 내부에서 합의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일정 거기까지, 부분 네.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할 주제가. 다음 정당 지지율 들어가나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오른 51.8%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상승을 상승하고 했고요.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6%포인트 빠진 16.7%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유여의 최고위원회 막말 파문 논란이 주초에 계속 포털 사이트, SNS들을 통해서 많은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고 또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검찰 수사 소식, 또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 지지율인데요. 1.9%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5.6%,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4.4%. 지난주가 4.9%.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국민의당이 야당이 아닌가, 또 이런 또 정체성의 혼란을 또 글쎄 말입니다. 예. 겪기도 하겠다, 당원들이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글쎄 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뭐 여론이랑은 변해가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당황스럽고 심란한 건 맞죠. 지금 논의가 굉장히 하여튼 네. 논란이 있고 그런 그렇죠. 건 지금 있는데 그 예. 통합 특히 문제. 통합과, 예, 관련해서도 통합하면 그렇고요. 유승민 의원이 대표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 지금 통합 문제는 일이니까? 결론이 야. 난 문제도 아니고. 아,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추후에 뭐 봐야 될 문제고, 일단은 뭐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도 해봐야 차차 되니까.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네. 안철수 대표가 나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꼭 발표해야겠다는 결과입니다. 뭐냐면 이 여론조사의 방점은 야당의 리더 중에서 누가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했을 때 신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의당이 그냥 조사하면 5.5%인데 지지율이 네.